자, 테스트 목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목록은 이 테스트 입력 메뉴에서 문제를 입력한 것들이 테스트 목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를 입력해서 테스트 목록에 와서 보시면 하나 볼까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입력을 했는데 딱 보니까 문제가 더 입력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빼먹었어. 그러면 문제를 추가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 추가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07. 현재 교육부 장관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해서 입력하기 눌러서 입력을 하고 돌아가다 보면 문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8번. 자, 그리고 보시면 각 문제 위쪽에 M자하고 X자가 있어요. 대충 감이 오죠? 뭔지? X는 해당 문제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M은 변경하는 거고요. 자, 그럼 8번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이거를 뭐로 바꿀까? 음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추억의 팝송. 자, 저장하기 해서 변경이 되는지 돌아가기. 자, 음원이 등록되어 있죠?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경할 수가 있고, 삭제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삭제. 8번에 X 클릭하면 8번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8번 문제가 삭제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는 삭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삭제할 때는 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아래 지문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죠? 위 지문 A, 위 지문 B 해서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인데 1번하고 2번이에요. 그죠? 여기서 2번 삭제한다.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째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삭제하려는 두 번째 문제는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이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한번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장이 아니라 다시 정리를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삭제를 우선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2번 문제가 삭제됐죠? 그러면 1번 문제에 여기 가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입력했을 때 관련 문제를 두 문제 했었잖아요. 이전 그 테스트 입력에서 문제 입력할 때. 근데 1번 문제로 돼 있는지
관련 문제가 두 문제에서 한 문제가 빠지니까 관련 문제가 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삭제를 하는 거니까 문제를. 그래서 한 문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안 돼 있으면 관련 문제가 한 문제인 걸로 수정을 해주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자, 다시 삭제 하면, 그러니까 좀 다르죠? 보여지는 게. 지문하고 관련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삭제하려 합니다.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세 줄인데,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는 문제를 삭제하려면, 그죠?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해라. 이런 거죠. 사실은 정리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빠지면,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빠지면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오해할 수 있잖아. 삭제했는데 안 한 걸로. 그래서 확인하고 관리자가 직접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관련된 그 지문 관련 문제, 관련 문제가 몇 문제인지 지문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문제가 보여지고, 그대로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쇄, 프린트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인쇄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위쪽에 보시면 문제 보기, 뷰 퀘스천스 가로 안에 있는 그 숫자가 총 문제 개수입니다. 그래서 6번까지 있죠? 6문제, 6문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위에 보시면 출제하기 버튼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리려다가 만 거, 요거는 입력된 시험일 뿐이지 출제된 시험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영역이고, 그죠? 수리 영역이고, 외국어 영역이고, 제2외국어 영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의 수능 시험이라는 하나의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거야. 과목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고르는 게. 골라, 이렇게. 이렇게 막 골라, 고르고 싶은 대로. 이게 고른 걸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 출제하기 버튼 눌러서 테스트를, 출제를 하게 돼요. 우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선택해서 출제한 시험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 제목을 제가 좀 설명이 편하게 해볼게요. 뭐 수능, 수능시험,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룹도 선택해주고 설정 우선 해놓고, 자, 수능시험 모의고사라는 시험, 수능시험의 과목이 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제2외국어 영역, 뭐 탐구 영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목인 것처럼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과목들로. 아시겠죠? 이 하나의 수능 시험에 여러 가지의 과목이 있는 거죠. 해서 이 모든 과목들을 응시를 다 해야 이 수능 시험 모의고사라는 시험이 끝나게 되는 학생이. 아시겠죠?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여기에 다 묶어져 있는 시험에 모두 응시해야 시험이 끝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만 올릴 수 있냐? 아니죠. 하나짜리 시험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시와 시인이라는 이 시험을 삭제를 하고 싶어. 삭제를 했어. 그러면 시와 시인 이거 하나, 이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시험하고 시와 시인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 이건 삭제가 되는지, 이건 삭제가 될 겁니다. 시와 시인 외 0건이라는 이 시험은 삭제가 될 거고, 왜냐면 시와 시인이라는 과목, 여기서 테스트 목록에서 내가 이걸 삭제를 할 건데, 시와 시인이라는 시험으로, 이 하나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이 시험이 삭제되는 거니까 이 시험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이건 삭제는 되겠지만 나머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그대로 존재하고 이 시험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브 시험에서 이것만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삭제가 될 거고 이거는 이게 빠지게 되는 거죠. 시와 시인을 삭제했을 때 시험을 자 볼게요. 삭제할 시험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럼 삭제됐죠?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출제된 시험 중에서, 그렇죠, 하나짜리는 삭제가 됐죠. 시와 시험, 아니 시와 시인 그 하나짜리 과목으로 되어 있는 시험은 삭제가 됐고, 수능시험 모의고사에 있었던 시와 시인이라는 그 과목의 시험은 삭제가 됐죠. 그러나 이 시험은 존재가 하죠. 이 과목 중에서는 빠졌지만 삭제가 됐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출제할 때 그냥 막 했는데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입력된 시험 중에서 출제하고 싶은 시험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면 이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 순서대로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1교시, 그러니까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언어 영역, 2교시가 수리 영역, 3교시가 탐구 영역,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번호대로 첫 번째 시험에 응시할 게 정치와 사회라는 시험, 두 번째 응시할 게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가 이거. 그래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정치와 사회, 이거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두 번째 시험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시험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는 세모는 아래로 내리는 거고, 위쪽에 있는 세모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정치와 사회를 위로 올려볼게요. 3번. 그죠? 2번으로, 1번으로. 1학기 수리 영역 중간고사, 요거를 위로 올려볼게요. 3번으로, 2번으로, 1번으로.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를 가지고, 세모를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한 다음에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출제를 하면 테스트 출제 과목, 아니, 테스트 출제 관리로 넘어갑니다. 나와있죠? 2017년 1학기 직업 탐구 영역 중간고사 회 3건. 이 큰 가로, 아니, 큰 따옴표에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있는 시험이죠. 이 시험 이외에 3건의 시험이 더 있다, 그런 얘기죠. 제목이. 이 제목은 나중에 바꿔주면 돼요. 이 녹색 아이콘에서 선택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응시할 학생들의 그룹도 선택해주고 나머지도 설정해주고 저장하고 돌아가기. 그럼 이렇게 바뀌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테스트 출제 관리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테스트 목록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설명드릴 게 있냐면 검색할 때 뭐 타이틀, 제목이죠. 타이틀, 출제자, 문제로도 검색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밑줄, 넷, 넷으로 검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시험이 검색이 되는지. 넷, 넷과, 문제에서 넷과 검색. 자, 두 개 걸렸어. 넷과. 여기 어때 거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 중, 여기 있구나. 넷과. 이 문제가 넷과. 문제로도 검색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에, 여기서 타이틀에서 문제 선택하고, 이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죠. 지문이죠. 문제로만 검색하는 거예요. 문제로만 이렇게. 각 문제로만. 문제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거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걸리는 거고, 내과 검색된 거고, 각 시험에, 이 시험 안에 문제에서 입력한 그 문자가 있으면 검색이 된다라는 거고요. 과목별로도 검색이 가능하죠. 국어 과목만 검색을 하겠다. 국어, 영어, 과목. 잠깐만. 수학이 두 개네. 수학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두 과목이 걸리는지. 수학, 이렇게. 과목으로도, 그러니까 타이틀, 출제자, 과목 문제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